세계 순위 5위 롯데의 상황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실적은 고꾸라지고 유통 명가로서의 지위마저 갈수록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딱딱한 기업 문화 속에 혁신이 사라지면서 신동빈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시민들에게 롯데 하면 떠오르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빼빼로라 하면 좀 그러나? 택배, 그렇죠. 택배 같은 거나 뭐 롯데월드. 네, 롯데월드나 롯데타워. 롯데리아요. 롯데 제과예요. 유통과 화학을 양대 축으로 그룹을 이끌겠다던 신동빈 회장의 포부와는 달리 롯데 쇼핑이나 롯데 케미칼이라는 이름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롯데 쇼핑이 20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것도 코로나19 때문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룹의 핵심인 유통 부문이 소비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주식시장에서도 찬밥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이른바 4대 그룹의 시가총액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재계 5위 롯데는 오히려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나마 업황이 좋았던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등 화학 계열사를 제외하면 시가총액이 20%나 하락해 체면을 구겼습니다. 24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30위 안에 롯데그룹 계열사는 단 한 곳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석유화학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이 31위로 가장 높았고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은 84위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나 현대의 전기차, LG의 배터리와 달리 롯데는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롯데가 겪고 있는 위기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기업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삼성, 또 롯데 직원 대우하는 게 조금 이렇게 안 좋다라고 소모품으로 이제 여긴다라고 이제 알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롯데를 마지막으로 선정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앞으로 5년간 200여 개 점포를 정리하는 등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통합 온라인몰인 롯데온을 출범시키며 체질 개선에 나섰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력과 마인드로 지금 이 치열한 이커머스에서 과연 경쟁할 수 있겠느냐. 쿠팡과 네이버랑 싸워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룹이 처한 상황에 비해 신동빈 회장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야구단 인수를 위해 최태원 SK 회장을 직접 만나 설득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나 새로운 개념의 백화점으로 승부수를 띄운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과 같은 파격적인 행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해 가장 오랜 기간 왕좌 자리를 지켰던 유통명가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신동빈 회장의 리더십에도 상처가 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네, 롯데그룹의 장기간 리더십 공백은 그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롯데쇼핑 실적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롯데쇼핑의 상황과 앞으로의 실적 개선 가능성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네. 이 롯데쇼핑도 지난해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롯데쇼핑은 지난해 매출 16조 원에 영업이익은 3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롯데쇼핑이 영업이익으로 3천억 원대를 기록한 건 지난 2000년 이후 20년 만입니다. 특히 주력 계열사인 백화점의 타격이 컸는데요. 백화점 매출을 보면 2조 6,5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 줄었고 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300억 원으로 37%가량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감안했을 때 영업이익 3천억 원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감이 오질 않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3천억 원을 벌기는 했지만 그 장부상의 단기 순손실이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 영업해서 번 돈을 다 까먹고도 7천억 원이 마이너스다. 다시 말해서 그 영업의 손실이 1조 원이 가까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그 부실 점포들의 가치 손상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손실이 1조 원이다. 타격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부실 점포 가치 손상분이 반영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이게 점포를 그만큼 많이 정리했다 이런 의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마트, 슈퍼 할 거 없이 오프라인 점포 100여 곳이 넘는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요. 이거는 이제 당초 계획했던 거에 한 절반 정도 실행을 한 거고 앞으로 3년 안에 100곳의 점포의 문을 더 닫을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700곳에 가까웠던 점포 수가 30%가량 줄어드는 셈이고요.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기 순손실 7천억 원이 바로 이런 그 부실 점포들의 그 자산가치 손상분이 반영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실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쇼핑으로의 그 무게추가 확 이동이 됐었는데 좀 대응이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경영산의 판단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그 점포가 줄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그룹 내에서 직원들의 어떤 일자리도 많이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롯데 쇼핑에서 일자리를 잃은 직원만 3,000명에 달합니다. 이거는 3분기까지 얘기고요. 예. 연말까지 하면 더 늘어날 겁니다. 여기에다가 올해도 대대적인 고강도 구조조정이 예정이 돼 있는 만큼 노조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있는데요. 그룹 내 이제 쇼핑 여러 계열사들의 노조들이 뭉쳐서 이제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예. 이들은 이제 롯데그룹의 경영 실패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트렌드에 맞춰서 좀 발빠르게 체질 개선을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구조 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까? 네, 뭐 롯데 쇼핑이 그동안 워낙 외형 성장에 이제 주력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그 특히 이제 주력 채널인 백화점을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전국에 신세계 백화점이 12개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16개가 있고요. 롯데백화점은 혹시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CG에 나오는데 거의 한 2배네요. 32개. 2배 이상이죠. 네. 두 배는 아니고 이제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네. 32개. 그런데 이 점포 수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의 전체 크기는 크겠죠. 하지만 이게 점포 당으로 나눠 보면 네. 지금 이제 CG 보시는 것처럼 롯데가 가장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타사 대비 점포는 많은데 수익성은 좋지 않다.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이게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을 판가름하는 주요 요인이 VIP입니다. 상위 1%가 전체 매출의 한 25%를 차지하고 20%가 80%를 차지한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예. 이 VIP들이 주로 찾는 건 명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명품을 보면 그나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백화점 실적을 떠받쳐줬던 게 이제 명품인데 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품 브랜드 유치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에르메스 있지 않습니까? 명품 예. 중에 명품이라고 불리는 에르메스가 국내 매장이 8개가 있는데 신세계에는 아까 점포가 12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8개의 에르메스 중에 4개를 신세계가 가져갔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32개의 점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르메스를 한 곳밖에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상징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예. 지난해 이제 대구에서는 대구 롯데백화점에 입점을 해 있었던 명품 브랜드가 다른 경쟁사 브랜드로 넘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유치가 이렇게 밀리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게 점포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네. 이유 때문이라고 하시죠? 이게 뭐 인력적으로 좀 맨파워가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점포의 입지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 건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 모셔와야 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협상도 그만큼 더 까다로운데요.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점포 전략이 그 주는 이미지 이게 좀 협상에 영향을 미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오히려 너무 이제 점포가 많다 보니까 이미지가 고급 이미지를 가져가기 어렵다 이런 의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온라인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부터는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쪽이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네, 온라인도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대 이해합니다. 예. 지난해 4월에 롯데가 이제 7개 쇼핑 계열사를 합쳐서 통합 쇼핑 플랫폼인 롯데온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예. 이게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돈도 3조 원이나 쏟아 부어서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영 신통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예, 이제 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거래액을 이제 GMV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그 롯데 쇼핑의 GMV는 지난해 7% 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의 지난해 그 GMV 성장률이 평균 20%입니다. 네. 그 신세계나 쿠팡 같은 곳은 거의 2배에 가까운 이제 40%에 육박하고요. 근데 롯데는 여기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월간 활성 이용자라고 하죠. 실제로 이제 롯데온에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 예. 이 이용자 수가 쿠팡의 5%밖에 안 된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핵심은 불편해서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담당 사업부장 롯데쇼핑의 담당 사업부장이 사임을 했고요. 그 해당 사업부는 지난해 그 영업 손실 1,000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왜 유독 롯데만 이렇게 온라인 전환이 좀 늦는 건지 궁금한데 비대면 트렌드는 사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거잖아요.
네, 제가 취재한 바에로는 이제 그 롯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그 부서가 그러니까 계열사 간 매출 장벽이 좀 높다. 그래서 좀 통합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좀 미뤄왔다. 이런 얘기들을 들려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백화점이나 온라인 뭐 가릴 거 없이 다 지금 총체적 난국인 상황인 것 같은데 유통 명가라는 말이 그렇게 따지면 벌써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팬데믹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실적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기저 효과도 있고 또 이제 구조 조정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당장 내일부터는 백신 접종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실적 개선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들을 여러 개 내놓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실적 개선의 속도나 폭을 이제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조금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이죠. 내일 여의도에 그 축구장 13개 크기의 초대형 백화점을 만드는데 예. 뭐 이제 마포나 용산이나 뭐 동작이나 할 거 없이 뭐 여의도 한강다리가 닿는 어디면은 다 그 쇼핑 수요를 다 흡수할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야구단 인수가 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예. 또 이제 최근에 그 정용진 부회장이 네이버의 이혜진 창업주를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유통가에서는 이 둘이 만난 게 앞으로 이제 그 손잡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 뭐 그 제휴가 임박해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대백화점의 쿠팡의 신세계의 이 롯데의 경쟁 상대들은 하나같이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